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후보 측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우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는 제주, 오늘은 부산에서 합동연설회 열렸습니다. 자, 안철수 바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를 들었는데 어제 김기현 후보 측의 윤희석 네. 공보총괄본부장은 나오셔서 순조롭다. 우리가 너끈히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순조롭게 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바닥 당심은 확실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주로 이제 당협위원장, 그것도 네. 주로 영남 지역이죠. 네. 그분들은 김기현 후보 지지세가 좀 높고 음. 수도권 당협위원장님들, 네. 특히 이제 또 이 일반 당원들, 책임 당원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년 총선 진답니다. 네. 네. 지금 이대로라는 것은 음. 경제도 어렵고 또 굉장히 민주당이 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정말 실망을 많이 끼쳐드렸어요. 네. 이준석 파동도 한번 있었고 지금 또 비대위 가면서도 문제가 많았고 또 그다음에 또 일부 강경파 의원들 네. 윤핵관이라고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 그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걸 잠깐 멈칫하시는 안 쓰다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예, 워낙 그냥. 그냥 인구에 회자된 예. 그래서 그런 그 윤핵관 지금은 또 윤핵관이 가고 나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예. 대핵관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됐는데 많은 부분 실망을 끼쳐드렸죠.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이기려면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특히 수도권에서 결판이 나는데 확장성이라고 하면은 젊은층, 중도층,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보수를 기반으로 하되 중도층에게까지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은 당이 변화해야 되고 결국 변화를 누가 상징하느냐? 김기현 후보 훌륭한 분입니다. 네. 변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안철수 후보다. 네. 확장성에 있어서만큼은 평상시 같으면은 저도 김기현 후보님 당을 관리를 잘할 뿐이어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하지만 내년 총선은 정말 우리가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될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당대표는 안철수죠. 네. 그런 비슷한 취지로 어제 또 그 윤희석 공보총괄단장 본부장에게 여쭤보니까 지금 뭐 수도권 선대위원장 뽑는 선거냐. 공천을 잘해서 모든 후보들이 제대로 나가서 싸울 수 있게 공천을 잘하는 당대표. 그래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당대표가 돼야 공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게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수도권 선대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수도권 선대위원장 하시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 캠프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울산하고 다릅니다. 네. PK, TK하고 달라요. 정말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로 그냥 당락이 결정되는데 결국 수도권의 정서와 민심을 잘 아는 여기서 많이 선거를 치러봤던 네. 그리고 딱 봤을 때도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젊은 애들이 김기현 누구죠? 저기 연설하는 사람 저분 누구죠? 이래가지고는 수도권 유세 못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일단 스타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30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래도 변화를 상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그 대통령하고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추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거와 함께 더 중요한 거는 민심을 읽어야 되고 민심이 원하는 그런 그 총선 후보들이 나와야 되고요. 네. 공천 개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훨씬 낫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람 후보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취지예요. 선거는 구도인데 안철수 후보는 구도상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질 거다. 즉 소위 윤핵관 후보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 그다음에 명확하게 대통령의 공천 개입 반대. 한동훈 할아버지가 와도 당에 기여한 바가 없으면 안 된다. 공천 절대 안 한다. 이 선명하게
친핵, 비핵 내지는 반윤핵관, 친윤핵관 요렇게 선거가 되면 안철수 후보는 설 자리 없다. 구도에서 포지션이 애매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도와 프레임을 완전히 반대로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잘못 이해합니다. 예,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윤핵관, 네. 예, 강성 일부 의원들과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친윤 대 반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천하람 후보 네, 그렇죠. 해석에 의하면. 예.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싫어가지고 많은 일반 당원들은 그게 걱정인 겁니다. 네. 이렇게 친윤 반윤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런 그 계파의 늪에 빠지면은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윤핵관하고 이준석 전 당대표 그늘에 있는 네. 천하람 후보처럼 친윤 대 반윤 이거 가지고 만약에 전대를 치르고 또 그 결과 또 친윤 후보나 또 천하람 후보 같은 반윤의 그런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고 해보세요. 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설 자리가 있을까요? 지금 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총선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건가를 보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설 자리가 없는 것은 양극단이죠. 네. 양극단에 있는 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천하람 후보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민심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저는 총선은 칠 수 없는 체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당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중도 쪽 가운데를 표방하고 있을 때 이 가운데 자리가 구도에 따라서는 사실은 구도가 굉장히 그런 친반 구도가 강력해지면 이렇게 폭이 좁아지기도 하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네. 그렇고요. 우리 여야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그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극단에 있는 그 진영 정치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가운데가 사실 적죠. 네.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당도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제대로 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합리적이고 자유민주주의 보수를 기반으로 하되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양극단에 있는 분들은 보조 역할은 할 수 있지만은 양극단이 서로 싸우면서 당권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총선을 머리에 떠올리면은 그 자체로 악몽이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는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진복 수석이 엄청난 얘기했어요. 협박이에요. 예. 협박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은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하고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당대회는 사실 모든 그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에게 친하고 싶어서 연대라는 말도 썼고 협력 관계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말도 얘기하는 게 못하고요. 그거잖아요. 예. 근데 그 연대로 얘기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당대회에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셨죠. 모든 캠프와 후보에게 똑같은 그 공정의 잣대로 좀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바람을 그런데 드립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그건 엄청난 협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글쎄요 대통령실의 수석이 그 당 대표 후보들한테 예. 아무 말 말라는 거 아닙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네, 네. 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보죠. 근데 이제 김영우 선대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철수 후보는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말 이후에 실제 정치적 발언이 사라지고 챗 GPT 뭐 이런 얘기만 비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그런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어찌 보면 지금 김영우 의원님처럼 아니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당대표 후보에게 그런 말 하는 거는 무례한 일이다. 협박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후보가 정확하게 자기 입장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못하냐. 일시적인 작전이죠, 사실은 저희. 작전이다. 예. 왜냐하면은 뭐 저는 조금 자유로운 선대위원장이고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또 당원들은 그 후보가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비판하고 하는 거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저도 그것은 우리가 수위 조절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고 전략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 후보께서도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이럴 분이 아니에요. 좋은 얘기는 민심은 제대로 전하겠지만은 우리 당원 8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함께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당원대로 하면 된다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안철수는 안 된다. 불가론의 3가지 논리가 첫 번째, 차기 당권 주자는 지금의 당대표로 적합하지 않다. 소위 미래 권력, 현재 권력 얘기하다가 탄핵 얘기까지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몰고 왔던 그 논리가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아니, 당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냐. 굴러온 돌이다. 네. 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정체성 문제입니다. 친언론 노조. 그다음에 종북 좌파가 안철수를 지지한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했다고 하는데 보수 후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정체성, 굴러온 돌, 차기 대통령 후보. 이 3가지가 때문에 안 된다. 그게 딱 이제 내년 총선에 망하는 길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 기조를 가지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얘기하고 그것은 우리가 확장성이 전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께서는 지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지 이기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로지 지금 전당대회 경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24시간 내내 내년 총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정책 정당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계파 없는 진정으로 통합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인가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네. 총선 전략이고 네. 지금 전당대회 전략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뭐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됐다. 입당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래 계신 분 우리 존경합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보세요. 이번에 사실 전당대회 때 한 50만 명이 지난 한 1, 2년 사이에 새로 책임 당원 됐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러면 다 허접합니까? 김기현 후보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 다 국민이고요. 새로운 살아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외연 확장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네. 안철수 후보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분들하고 우리 당을 국민의힘이라는 그릇을 더 넓게 만들어야 이게 민심이 담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네. 총선에 이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20년, 30년 전에 입당한 분들하고 순수 그 어떤 혈통만 찾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총선 한번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선 이기겠나? 완전히 지는 거죠. 그리고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사실 안철수 후보는 야당에 계셨었잖아요. 민주당에도 있었고 네. 그런 그 야당의 몸으로 있을 때 했던 그 언행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판하는 건 저는 1차적으로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 네. 지난 5년 동안 야당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잘못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웠던 분이 안철수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또 4.7 재보궐 서울시장 때 단일화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후보 엄청나게 또 지원 유세했고요. 거기서부터 사실 정권 교체의 물꼬가 튀기 시작했어요. 네. 결국 또 대선 때는 단일화까지 했는데 이런 그 분을 가지고 또 인수위원장까지 한 후보를 가지고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총선 치르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거는 확장성 전혀 없죠. 자, 확장성이 없다. 없습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네네. 그 천하람 후보가 금요일 날 인터뷰하면서 예고를 했습니다. 예. TV 토론이 내일이죠. 내일 첫 내일이죠. TV 토론회가 열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보겠다. 자기는 예상이 된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고 네? 어떻게 답하실 네. 작정이십니까? 늘 격려하는 그 청년 후배인데 청년 네. 정치인인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면은 정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천하람 후보는 왜냐하면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질문하겠대. 예, 우리는 답할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비장의 무기니까 비장의 무기입니까? 예, 아껴두겠지만은 그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거는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네. 어느 뭐로 보나 도움이 안 되는 그 질문을 내일 하겠다? 그거는 그냥 상대방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살짝 곤혹스럽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네. 본인이 전당대회에 임하는 제대로 된 그 진정성 있는 후보의 자세는 아니죠. 제가 볼 땐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네. 사실 제가 천하람 후보 같으면은요. 이 중요한 TV 토론회 네. 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네. 제가 그 입장이라면은 네. 열변을 토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제주도도 그렇고 오늘 부울경도 연설 이렇게 잘 들어봤는데 조금 약하더만요. 네. 더 그렇습니까? 열변을 토해야 되고 더 더 열변을 진정성 토해야 있게 예. 호소해야 됩니다. 근데 네. 너무 여유 있고 음. 그래서 조금 준비 부족이다. 역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을 네. 제시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다 보니까 바이든이나 날림이냐 이런 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네. 천하람 후보에게. 네. 그것은 제가 정치 선배로서 네.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거 묻지 마. 분명히 물을 것 같은데 중요한 사안이 너무 많아. 아마도 천하람 후보는 그거를 말하자면은 권력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태도 예. 국민들이 다수의 뜻에 따를 거냐 아니면은 그거는 권력에 대한 권력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반복하는 그 당대표가 될 거냐 이 바로미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를 예.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저항 의지냐 협조냐 이런 거 그런 바로미터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네네. 그건 굉장히 천박한 정치 논리입니다. 그런 거다. 그럼요. 예. 그런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상당히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기준을 삼는다면은 천하람 후보 잘못된 판단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 내일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에게 이거 하나만큼 반드시 질문하겠다라고 하는 내지는 뭐 어떤 전략, TV 토론 전략 하나만 청기 누설해 주시죠. 그거는 안철수 후보만이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저도 그 선대위원장입니다만은 예. 예,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솔직히. 아 그러셨군요. 예. 자 안철수 후보 지지 호소 약 한 20초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내일은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투표하시니까요. 그 국민의힘의 새로운 이미지, 정책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그다음에 윤핵관 정당도 아니고요, 반윤 정당도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후보가 내년 총선에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표라도 더 가져올 후보가 될까요? 역시 안철수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영우 선대위원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